자, 오늘 페이지 34쪽 유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예사람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설이죠. 부모가 서로 섞여 나온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인 자녀한테 넘어가지 않겠냐. 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하고 태초연이 돼 있으니까 단백질이 넘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넘어간다면 왜 아버지하고 똑 닮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자에 아버지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서 그게 더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네요. 근데 현재 와서는 결국엔 형질을 발현시키는 것은 유전자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밝혀지는 역사 중에서 이제 멘델의 유전 연구가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 되겠네요. 멘델은 완두콩을 봤는데 어떤 놈은 씨의 색깔이 노랗고 어떤 놈은 씨의 색깔이 초록이고 어떤 놈은 씨가 둥글고 어떤 놈은 씨가 주름지고 또 키가 큰 완두도 있고 키가 작은 완두도 있고 이게 왜 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를 넘어가면서 통계학적으로 왜냐니까 이제 씨앗이 많잖아요. 그죠? 통계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서 야 유전인자라는 게 쌍으로 가지고 있어서 생체세포 분열할 때 유전자가 나눠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난자의 생체세포가 만들어서 다음 객체를 만들 때 유전인자가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은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이때 그냥 단순하게 섞이는 게 아니라 우성의 인자라는 게 있어서 우성인자가 발현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유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의 용어가 있네요. 형질, 특히 대립형질. 아까 말했던 씨의 색깔이 노랗습니다. 초록입니다 하는 게 대립형질. 씨 모양이 둥근입니다. 주름지다 하는 게 대립형질. 있습니까? 그런 대립형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일이 있네요. 순종은 대를 거듭하다 하더라도 결국에 같은 놈들만 계속 나오는 게 순종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부했겠지만 순종은 유전자가 라지 똑같이 온다든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똑같이 오는 이런 게 순종 되겠습니다. 그런 순종끼리 교배를 해서 만드는 게 잡종 되겠네요. 잡종은 그런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게 조합되는 거죠. 잡종은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 a 이런 식으로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온 게 잡종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잡종일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이게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유전자라면 적당히 중간 유전으로 중간 정도의 키가 됩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 우성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체 1대에 나오는 게 우성, 즉 얘가 키가 크고 키가 작다면 키가 큰 놈만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우성 되겠다고요. 책이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열성은 잡종체 1대에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인자 그게 열성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표현형이 있겠네요. 표현형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또는 키 작은 씨 색깔이 노랑 씨 색깔이 초록 이런 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유전자형을 보는데요. 키가 크다는 것은 라지 T 키가 큰 게 우선입니다. 그럼 라지 T의 순종의 놈도 있겠고 라지 T, 스몰 T로 잡종도 있겠네요. 그럼 키 작은 하면 유전자고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C 색깔 노란 것과 초록인 걸 볼 때 노란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을 대문자로 라지 Y 이렇게 쓰겠다고요. 초록이 스몰 Y 되겠습니다. 그럼 초록으로 표현이 되려면 스몰 Y의 열성인자의 조합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랑이라 하면 라지 Y일 수도 있고 라지 Y, 스몰 Y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일단 노랑이면 대시 쓰는데 여기는 라지 Y가 와도 상관없고 스몰 Y가 상관없고 상관없다는 뜻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성 잡종 제1대 교배에서 나온 게 우성이 됐잖아요. 열성 잡종 제1대 나오지 않은 게 숨어있는 형들이 열성이 됐습니다. 우성은 생존에 유리하다. OX X예요. 생존 유불리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우성은 좀 더 진화가 잘 된 형질이다.
OX.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선 개체수가 많다. OX. 그건 아니에요. 우선 개체수가 더 많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5손가락 만든 유전자와 손가락 6개 이상 되는 다지증 유전자가 있는데 다지증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잡종 제1대에서 나오면 우성, 그것이 아니면 열성이에요. 우열을 뜻한 데에서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 아름답다, 크다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요. 개체수 많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페이지 34쪽에 유전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 2학년 2학년이야? 지금 2학년 내신? 2학년 내신은 뭐 이제 12월달 치지 않아요? 아니 저 화요일 어? 화요일에 내모레 화요일이야? 3학년? 지금 네가 2학년이지? 중간고사야? 설마? 네 중간고사 다음 아 중간고사가 이제 치는 거야? 아 쏘리. 그럴게요. 이건 동영상 나중에 중간고사 치고 보여줄까요? 와. 교육기 방학이 2달이어가지고 여름 방학이 2달이어가지고 아유. 생각지도 못했네. 자, 그래서 멘델이 연구했던 유전 법칙이 있겠네요. 멘델이 유전한 유전 법칙은 첫 번째 우열 법칙이 있습니다. 우열 법칙은 순종의 대립끼리 대립균자를 가진 순종끼리 교배해봤습니다. 예, 둥글다라는 순종과 주름지다 하는 순종을 교배를 해봤어요. 근데 잡종 제1대에서 100% 둥근이라는 잡종만 나오더라고요. 둥근 놈의 순종, 둥근 놈끼리 계속 교배해서 계속 둥근 놈만 나오는 거. 주름진 놈의 순종, 주름진 놈끼리 계속 교배해서 주름진 놈만 나오는 그 각각의 순종을 교배를 해봤더니 잡종 제1대에서 둥근 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멘델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둥글다 하는 유전 인자가, 물론 멘델은 염색체, 유전자, DNA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유전 인자라는 게 있어서 쌍으로 가지고 있어서 둥글다 하는 라잘의 유전 인자 중에 라잘을 주고 주름지라는 스몰알 중에 스몰알 줬다라는 게 우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실 색깔이 노랑이라는 놈과 실 색깔이 초록이라는 놈을 비교해봤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교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노란 것만 계속 나오는 놈들과 초록인 놈만 계속 나오는 놈들을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잡종 제1대는 노랑이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랑이보다 우성인자예요. 옐로우를 써서 Y를 쓰겠습니다. 라지 Y 됩니다. 초록이 만약 우성이었다면 라지 G가 우성을 썼겠죠. 스몰 Y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 제1대는 라지 Y, 스몰 Y 노랑이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키 큰 놈과 키 작은 놈을 비교해 볼 때 키 큰 놈이 우성이에요. 키 큰 놈과 키 작은 놈들끼리 순종끼리 교배했더니 잡종 제1대에서 키 큰 놈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 나와요. 분리 법칙은 이제 이런 잡종 제1대를 자가 교배시키겠습니다. 자가 교배. 요 둥근 놈의 잡종 제1대끼리, 즉 라잘, 스몰알끼리 잡종 제1대끼리 교배를 해보면 하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3대 1의 우성의 표현형, 둥글다 하는 우성의 표현형과 주름지다 하는 열성의 표현형이 3대 1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라잘, 스몰알 가진 요놈이 줄 수 있는 생식세포에서는 라잘을 줄래, 스몰알을 줄래를 1대 1로 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네요. 이쪽도 라잘, 스몰알이 있어 주는 게 라잘을 줄지, 스몰알을 줄지 1대 1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교배하면 라잘짜리
둥근 놈과 라잘 스몰알의 둥근 놈, 스몰알 라잘의 둥근 놈, 스몰알의 쭈름진 놈도 나오더라고요. 둥글다는 표현 안에는 라잘의 순종도 있고 라잘 스몰알의 잡종도 있네요. 주름진한 놈은 스몰알 순종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 그렇게 해서 표현형 B는 3대1 나옵니다. 표현형 B가 3대1이라면 이건 표현형이 되고요. 유전자형은 같습니다. 라잘짜리가 1대, 라잘 스몰알짜리가 2대, 스몰알짜리가 1로 나오겠네요. 멘델은 제일 처음에 분리의 법칙을 표현형 B가 3대1입니다 라고 했는데 훨씬 더 분리 법칙의 정확한 의미는 라잘 스몰알 가진 놈들이 야 우성의 유전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생식사포 만들 때 라잘짜리 좀 더 많이 생식사포를 만들래? 아니란 거죠. 라잘이든 스몰알이든 1대1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분리 법칙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표현의 3대1에 포커스 맞췄다면 이후에 유전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재 와서는 우성이든 열성이든 생식세포 만들 때 우성인자든 열성인자든 1대1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성의 생식세포를 만드는 우성의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놈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분리법칙이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분리법칙은 얘는 항상 성립입니다. 그 말은 우열법칙은 항상 성립한다면 아닌 것들도 없잖아? 있어요. 즉 우열법칙에 예외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라지와 스몰 y 노란 놈과 역시 라지와 스몰 y의 노랑을 잡종체 1대를 자가급에서 잡종체 2대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라지와 스몰 y짜리 스몰 y 라지 y짜리 그리고 스몰 y짜리처럼 노란 놈이 몇 개? 3대 초록인 놈이 1로 얻어지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스몰 y의 초록이가 1로 얻어지겠습니다. 이 역시 우성 중에서 순종은 한 놈, 잡종은 두 놈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열 법칙을 뭐 한다고? 분리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역시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독립화 법칙입니다. 독립화 법칙은 제일 처음 잡종 제1대에서 둥글고 노랑인 순종. 둥글고 노랗다면 라지 y 다시 라잘 라지 y 이렇게 되겠죠. 주름지고 초록인 놈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초록이라면 스몰 y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잡종 제1대 교배하면 역시 노랑과 다시 둥글과 노랑인데 얘의 유전자는 라잘 스몰 y가 되는 거죠. 얘를 잡종 제1대를 이제 자가 교배시켜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라지와 스몰 y에 대해서요.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 r 줄 때 라지 y를 줄 수 있겠고 라지 r에 스몰 r에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 생세포를 1대1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라지 r, 스몰 y, 라지 y, 스몰 y를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 16개의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라지와 들어오고 라지와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둥글고 무조건 주름지게 무조건 노랑이겠죠. 둥글고 노랑인 놈이 몇 놈 나옵니까 하면 9개 나옵니다. 둥글고 노란 놈이 9개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근데 둥글고 초록이에요. 얘의 유전자를 보면 라잘에 스몰 y 됩니다. 둥글고 초록입니다. 이놈이 3개 나온다고요. 색깔이 초록을 이해됐습니까?
둥글 초록이 세 놈 나와요. 그럼 이쪽은 어떤가요? 이제 스몰 r에 라지 y입니다. 스몰 r이라는 것은 주름진 거죠. 주름진데 색깔을 보다 노란 거예요. 그 주름지고 노란 놈이 세 놈 나왔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뭡니까 하면 주름지고 초록인 놈이 하나가 나오네요. 스몰 r에 스몰 y 됩니다. 9대 3대 3대 1의 표현 얘기를 보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둥글다는 거 보면 12개죠. 주름지는 게 4개예요. 12대 3은 3대 1의 둥글다라는 것과 주름지다는 것이 3대 1의 비율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놈과 초록인 놈을 비교하면 역시 3대 1 분리비가 12대 4로 3대 1 분리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야 노란으로 간다면 초록 너 따라와 실 가는데 밤에 가는데 실 따라와 이게 독립일까요? 그건 아니죠. 독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질 둥글다 주름지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색깔이라는 또 다른 형질은 독립적으로 즉 상관없이 랜덤하게 1대 1로 만들어 이게 독립법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법칙이 성립하기가 필요 충분 조건은 이미 우리가 염색체를 알았으니까 멘델이 염색체를 몰랐어요. 서로 다른 염색체의 이 형질을 결정하는 두 유전자가 따로 있으면은 독립법칙은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염색체의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 유전자가 대략 한 2만 5천여 개 됩니다. 23쌍의 염색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의 염색체에 대략 1000개 정도 유전자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염색체 같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방향하는데 실간다 했잖아요. 연관 검색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염색체 같이 움직이면 연관된 거.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면 독립적인 거. 알겠습니까? 특히 이 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거 입학하게 되면 지금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교차하는 게 빠졌습니다. 교차가 안 되면 1대0 교차가 하나의 염색체 연관되어 있으면서 교차가 아니라면 1대 0대 0대 1 이렇게 상인이거나 0대 1대 1대 0 하는 상반만 나옵니다. 근데 만약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9대 1대 1대 9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교차의 허용은 일반 교과 과정에서는 안 다뤄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교차를 안 다뤄요. 과거는 다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만드신 놈들 중에서 16개 중에서 순종은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순종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16개 중에 순종은 4개가 있습니다. 스몰 y 순종입니다. 스몰 r에 라지 y 순종입니다. 라잘 스몰 y 순종입니다. 라잘 라지 y 순종입니다. 16개 중에 순종은 요 4놈이 순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잡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독립법칙 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가고 있네요. 멘델 연구에 대해서 멘델의 가설하면서 시험 결과에서 우열, 분리, 뒷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독립법칙까지 연구, 연습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예시 공부 좀 하는 게 낫겠지? 종이 모자라는 얘기했거든요. 추워요? 그럼 문 좀 닫아버리지.
멘델의 유전 연구는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멘델의 유전 연구가 이루어지고 뭐 한참 뒤에 모건이라든지 서튼이라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보고 이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 인자가 나눠지는 게 과거 우리 생체세포 분열을 했잖아요. 생체세포 분열하면 감수 제1분에서 상동염색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상동염색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상동염색체 떨어져 나갈 때 가지고 있던 large A, small A 돼 있던 이 유전자가 large A 따로, small A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 인자가 나눠지는 게 상동염색체가 감수 제1분일 때 떨어지는 것과 그 괴가 일치하네.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 인자라는 게 염색체 안에 있겠네 해버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모건이 얘기했던 이외에 뭐 서튼이 초파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유전 인자가 염색체 상에서 발현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멘델이 생각했던 우열 법칙, 분리 법칙, 그리고 동일 법칙, 멘델 유전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요 안 맞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열 법칙이 안 맞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잘 안 맞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면 우열이 안 맞아떨어지는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네요. 분꽃이 색깔이 그러는데요. 분꽃 색깔이 흰 것과 분꽃 색깔이 붉은 것을 교배했습니다. 흰 것과 붉은 것을 교배해봤으면 100% 다시 말하면 흰 꽃의 순종과 붉은 꽃의 순종을 교배해봤으면 우열이 만족된다면 흰 거 100% 아니면 붉은 거 100% 나왔어야 마땅할 텐데요. 희한하게 분홍색 나오더라고요. 분홍색이 나오더라고요.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흰 거를 화이트, 붉은 것을 레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 기일 때는 화이트, 레드의 분홍색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우열 법칙은 만족되지 못한 케이스죠. 흰 것과 붉은 것이 적절히 섞여서 나오는 분홍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분홍 화이트 레드하고 교배시키면 어떨까요? 했어요. 잡종 기일 이대로 교배니까 화이트 레드 화이트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흰 거 하나 대 분홍이 두 개 대 레드 됐어야지. 붉은 꽃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리법칙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면 분리법칙은 우리가 과거에는 3대 1의 평행형을 비교하는데 평행을 보면 1대 2대 1이에요. 근데 유자형이 요 1대 2대 1 되는 것처럼 라잘과 스몰알 중에 누굴 좀 더 많이 주는 게 아닌 것처럼 유자형이 1대 2대 1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분리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우열이 만족되지 못했지 분리법칙은 항상 만족해요. 알겠습니까? 분꽃이 볼 때 레드하고 화이트 중에 화이트의 유전자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리법칙은 항상 만족합니다. 우열법칙은 만족되지 못한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 있습니까? 하는데 독립이 만족되지 못한 케이스 하나의 염색체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몰 A에 스몰 B. 그럼 이 경우 어떻게 간다고요? 생세포만 되면 라지 A, 라지 B는 있죠. 라지 A, 스몰 B는 안 나오고 스몰 A, 라지 B 안 나오고 물론 이게 교차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스몰 A, 스몰 B만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래서 그래서 연관되어 있다면 독립되지 못한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독립이 만족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34페이지 봤던
맨델이 생각했던 염색 유전 완두의 유전자가 만두에 대한 요 형질을 봤는데 7가지가 있었잖아요. 7가지. 이 7가지가 전부 다 독립됐을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보면 하나의 염색체 키 크기하고 뭐 부가지 모양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은 어이씨 이거는 분위기 안 맞는다면서 제껴놓은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맨델이 이 완두를 재료로 삼은 이유는 한 세대가 짧고 기르기도 편리하고 자가교육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요 표현형이 대리경질이 또 뚜렷한 것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을 유전 연구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한 세대가 너무 길고 자손수도 별로 없고 형질도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알겠습니까? 34, 35, 36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38쪽) (39쪽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의외로 유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용어. 대리경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순정이 뭔데? 우성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뭐 느낌은 알겠는데 말하기 하면 곤란할 수 있죠. 정의를 잘 보시고 충분히 38쪽, 39쪽 다 읽으신 분들은 페이지 40쪽부터 개념 활용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